안녕하세요. 워킹코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박물관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요즘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져 있기에 그곳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사실 모르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대신 가볼 것이기 때문이지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서 이 영상으로 편안하게 감상하시면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아시아 박물관 중 유일하게 22-23년 박물관 관람객 수 상위 탑10에 포함됐습니다. 24년 발표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크게 순위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 K-팝 데몬헌터스의 마스코트 호랑이와 까치 캐릭터의 원류가 이곳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말이 퍼져 세계적으로도 더욱 유명해졌을 테니깐요. 무엇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만들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에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남산과 용산가족공원 등 자연과 어우러져 도심 속 휴식처와 같은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방문하실 수 있는데요.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촌역 2번 출구와 박물관 입구가 지하 통로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 날씨와 상관없이 쾌적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촌역 2번 출구에서 박물관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용산역에서 400번 버스를 이용하여 박물관에 도착하였습니다. 박물관 단지 내에는 아름다운 거울못이 있어 방문객들이 건널목을 건너 호수주의를 거니며 박물관 건물에 다다르는 동안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는 1908년 9월 창경궁 내에 설립된 이황가 박물관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 속에서도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노력이 시작된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후 박물관은 조선총독부박물관, 국립박물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남산, 덕수궁, 경복궁 등 여러 차례의 장소 이전을 거치며 시대의 변화를 함께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5년 10월 28일 현재의 용산 부지에 웅장하고 현대적인 새 모습으로 개관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이자 세계적인 문화기관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단순히 건물의 이동을 넘어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자취라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건축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이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열린 박물관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된 이 건물은 과거의 권위적인 박물관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연과 소통하고 관람객에게 편안함을 주는 공간으로 구현되었습니다. 건물 중앙이 크게 비워져 후면에 남산과 용산가족공원 그리고 전면에 거울못이 공간적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우리 전통 건축의 풍수적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박물관 내부는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관람객이 역사 속으로 여행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박물관 중앙에 길게 뻗어있는 역사의 길은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역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 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관람객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간 여행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박물관의 넓고 개방적인 중앙홀은 자연 채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쾌적하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천장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유물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관람객에게 편안하고 사색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각 전시실은 유물의 특성과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유의 방과 같이 특정 유물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은 그 유물이 가진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하며 관람객이 유물과 온전히 교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내부 마감재로는 자연석, 목재 등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한국적인 미와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박물관은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장고는 복층 개조가 가능하며
전문가용 열람실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단층 촬영기, X선 회절 분석기 등 첨단 장비를 보유한 문화유산 과학센터는 2025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유물의 보존과 연구를 위한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보존과학 데이터 축적,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진위 검증 및 가치 평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적 요소들은 관람객이 유물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오감으로 체험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방대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국보와 보물을 포함한 수많은 문화유산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상설전시실은 선사고대관, 중근세관, 서화관, 기증관, 사유의 방, 조각공예관, 세계문화관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관람객들이 시대별, 분야별로 우리 문화유산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신라의 찬란한 금관, 고려청자의 정수, 조선시대 회화의 깊이 등 각 시대의 대표 유물들은 우리 역사의 숨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들입니다. 또한 박물관은 3D 데이터 검색, 수어 동영상, 음성 안내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며 온라인 전시관과 메타버스 박물관 힐링 동산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문화유산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고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동관과 서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기도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이지만 편의상 동쪽에 위치한 주 출입구와 상설전시실들이 있는 본관구역을 동관이라 부르고 그 반대편에 기획전시실이나 편의시설, 그리고 극장용과 같은 문화시설들이 있는 구역을 서관이라 상상하며 탐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역사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동관의 주요 상설전시실들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1층 역사의 길을 지나 왼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선사고대관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이곳에서는 인류의 고향과도 같은 아득한 시간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구석기 시대의 흔적들입니다. 수십만 년 전 선조들이 사용했던 주먹도끼나 집게 같은 뗀석기를 통해 거친 자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그들의 놀라운 지혜와 강인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피웠던 인류의 첫걸음을 이곳에서 느껴보세요. 다음으로 다가오는 신석기 시대는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 농경을 통해 문명을 일구기 시작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흙으로 빚고 빗살무늬를 새겨 넣은 빗살무늬 토기는 당시 사람들의 미적 감각뿐 아니라 음식을 저장하고 조리하는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어루와 채집을 벗어나 생산 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했던 신석기인의 살림집 모형도 흥미로운 볼거리입니다. 이어지는 청동기 시대에서는 청동기 문화가 유입되면서 권력이 발생하고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리와 주석을 재련하여 만들어진 비파형 동검은 당시 지배층의 위엄과 강력한 무기 기술을 상징합니다. 농경 일해에 사용되었던 농경문 청동기와 같은 유물을 통해 계급 사회의 등장과 농업의 발달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 국가가 찬란하게 꽃피웠던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발해의 유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고구려의 기상과 백제의 세련된 아름다움, 신라의 화려한 황금 문화가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신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금관, 금 귀걸이 등의 황금 유물들은 당시 신라 왕실의 부와 권력을 상상하게 합니다. 또한 고구려 고분 벽화의 웅장함, 백제 금동대양로의 섬세함, 가야의 철기 문화가 담긴 갑옷과 투구 등은 각 나라의 독자적인 기술과 예술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와 발해에 이르러서는 고대 문화의 정점에 이른 불교 예술품, 통일된 국력을 보여주는 건축 양식 등 더욱 세련되고 국제적인 면모를 지닌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 민족의 뿌리와 고대인들의 삶의 지혜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고려와 조선의 깊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중근세관입니다. 중근세관에 들어서기 전에 먼저 역사의 길에서 경천사 10층 석탑을 마주합니다. 경천사 10층 석탑은 고려 충무광 4년 1348년에 건립된 높이 13.5m의 웅장한 석탑입니다. 원래는 개성 경천사터에 세워졌으며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근세관에서는 1000년 고려의 문화유산과 500년 조선의 숨결이 생생하게 살아 숨쉽니다. 먼저 고려시대 전시실에 들어서면 천하제일이라 불렸던 비색의 고려청자가 영롱한 빛깔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단순한 도자기를 넘어 당시 고려의 뛰어난 기술력과 세련된 미의식을 보여주는 청자상가문학문 매병과 같은 작품은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선사하죠. 불교 국가였던 고려의 금동불상과 불화들은 깊은 신앙심을 예술로 승화시킨 결과물입니다. 특히 세계 인쇄술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금속 활자와 인쇄된 초조대장경은 고려의 과학기술과 문화적 저력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유물입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전시실입니다. 이곳에서는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고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졌던 조선 왕조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 왕조의 예술은 간결하면서도 단아한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백자입니다. 절제된 아름다움 속에 조선 선비의 정신이 깃든 백자 다랑아리는 한국 미학의 정수로 꼽히죠. 왕실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어부나 왕이 앉았던 용상을 병풍처럼 둘러쌌던 1호로봉도 같은 유물은 조선 왕실의 예술과 상징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중근세관은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 역사의 깊이와 변화의 흔적을 오롯이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럼 끝으로 실감미디어 영상을 짧게 감상하며 오늘의 걷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들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며칠 아니 몇 주가 필요할지도 모를 정도로 넓고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짤막하게 주요 상설전시관을 시대순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실 때 한번 찾아보고 천천히 감상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하며 불편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관심을 많이 받는 만큼 주말보다는 주중에 찾아보면 보다 시간을 들여 유물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걷기를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